안녕하세요. 코딩 알려주는 라이언입니다. 로그인된 유저를 확인하는 미드웨어를 오늘은 생성을 해 볼 건데요. 그 전에 미드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미드웨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오늘은 미드웨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토큰을 검사하는 미드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미드웨어를 두 개 생성을 해놨는데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git commit id가 있으니까 그 commit id로 reset hard를 하셔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드와 똑같은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제 미드웨어 폴더에다가 이렇게 미드웨어 두 개를 놔두는데요. 우선 이거는 트러스티드 호스트인데요. 트러스티드 호스트는 이미 스타일렛에 정의가 되어 있는 미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렛에서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데, 제가 왜 따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스타일렛이 가지고 있는 미드웨어는 이 accept pass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트러스티드 호스트가 만약에 내가 abc.com 이라는 도메인을 지정한다면 그 도메인으로만 요청을 해왔을 때 그 요청이 유효하다라고만 인정하는 그런 미드웨어인데요. 이 accept pass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중에 AWS나 아니면 뭐 구글 GCP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데에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때 로드 밸런서에서 이제 내부 IP로 헬스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헬스 체크를 할 때 제가 정해놓은 호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IP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accept 패스가 없으면 그 헬스 체크가 전부 다 실패를 하게 돼요. 헬스 체크를 전부 다 실패하게 되면 로드 밸런서는 서버가 죽은 걸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accept 패스를 넣어서 새로 정의를 했고요. 이거는 그냥 뭐 제 코드는 몇 줄 없어요. 다 스타일렛 코드고 제가 스타일렛에 오픈소스 커밋을 하려고 했는데 스타일렛은 오픈소스긴 하지만 커밋을 모두에게 허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익세스 패스를 넣고 사용하시면 이제 로드 밸런서에서 헬스 체크하는 걸 여기 익세스 패스 안에다가 넣어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드웨어입니다. 두 번째 미드웨어는 이제 제가 만든 미드웨어인데요.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요청의 모든 요청에 대해서 토큰을 검사하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제 헤더에 있는 액세스 토큰을 하나 검사를 할 거고요. API를 요청했을 때. 그리고 API가 아니라 템플릿을 사용한 이제 렌더링이 요구되는 그런 엔드포인트로 접속을 했을 때는 이제 쿠키에서 액세스 토큰을 따와서 액세스 토큰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드웨어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음, 조금씩 코드가 많아지고 있죠. 제가 여기다 미드웨어를 3개를 추가했어요. CORS 미드웨어가 있고요. CORS는 이제 abc.com에서 abc.com 호스트로만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은 개발 중이라서, 그러니까 누구든 들어와서 떤 메소드로 어떤 헤더를 가지고 이제 누구든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하면은 백엔드 주소가 abc.com이고 프론트엔드 주소가 xyz.com이라고 해도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백엔드의 도메인 주소와 프론트엔드 도메인 주소 같아야만 응답을 보내고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삽질 포인트인데요. 이게 제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앱에다가 미드웨어를 추가를 해놨어요. 앱에다가 add 미드웨어를 해서 이제 하나씩 액세스 컨트롤, CORS 미드웨어, 그다음에 트러스티드 호스트 미드웨어 이렇게 3개를 추가를 해놨는데요. 앱이 미드웨어를 추가하고 나서 딱딱딱 순서대로 추가를 하고 나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 제일 밑에 있는 미드웨어부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택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제일 밑에 있는 미드웨어부터 실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미드웨어를 실행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 요청을 두 번째 미드웨어로 보내요.
그래서 두 번째 요청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미드웨어로 보내고, 미드웨어에서 다시 엔드포인트 펑션으로 보내서 어떤 응답을 가지고 다시 해당 미드웨어를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서 유저한테 그 응답이 전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포인트가 만약에 이렇게 CORS 밑에 있다면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언제나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처음에 요청을 하기 전에 프리플라이트라고 해서 옵션이라는 이 메소드를 날리는데요. 이 프리플라이트에는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프리플라이트에서 이제 옵션이라는 메소드로 요청을 보내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걸려버려요. 그래서 옵션에서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언제나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드웨어를 액세스 컨트롤을 제일 위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실행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CORS 미드웨어는 그 전에 넣어주고, 가장 먼저 처음 실행될 미드웨어는 트러스티드 호스트 미드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 드릴 거예요. 제가 또 만든 유틸도 하나 있어서 여기 데이타임 유틸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놨고요. 우선 액세스 컨트롤이 실행이 되면 이 except 리스트랑 except regular expression, 그러니까 정규식으로 이제 토큰 검사를 하지 않을 두 가지 패스를 정의를 하게 돼요. 로그인과 회원가입까지 토큰 검사를 해버리면 아무도 토큰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 회원가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콘스치에 제가 이렇게 정의를 지금 해놨고요. 이 덕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쿼리 스트링이나 이런 게 붙거든요.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이 패스 전체에 대해서 토큰 검사를 예외하는 조항을 만들었고요. 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독도 이 스웨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스도 인증을 하는 엔드포인트들은 토큰 검사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놨고요. 그 다음에 오픈 API 제이슨은 덕스나 리독이 그 API 문서를 만들 때 이 오픈 API 제이슨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익셉트 패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 인덱스 엔드포인트인데요. 나중에 헬스 체크 용도로 쓰려고 익셉트 패스 리스트에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이렇게 익셉트 패스 리스트랑 익셉트 패스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액세스 컨트롤 미드웨어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게 나중에 다 프린트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프린트를 다 적어놨는데요. 리퀘스트 요청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헤더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퀘스트 스테이트, 리퀘스트 타임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든지 적을 수 있어요. 리퀘스트 스테이트 이렇게 뭐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적을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리퀘스트 안에다가 세이브할 수 있어서 미드웨어에서 체크한 내용들을 엔드포인트 펑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리퀘스트 스테이트, 리퀘스트 타임은 제가 그냥 시작 시간을 찍으려고 나중에 로깅을 하기 위해서 이 요청 들어온 시간을 적었고요. 이 D는 제가 데이타임 UT를 하나 만들었어요. 좀 편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데이타임, 데이트, 그 다음에 데이트 넘버 이런 식으로 만약에 2021년 0101 1월 1일이죠. 이 번호가 인티저 정수 형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데이타임을 이렇게 찍고요. 스타트 타임은 이제 이 엔드포인트들이 각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몇 밀리세컨드가 걸리는지 이런 거를 로그에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을 했고요. 인스펙트는 나중에 이제 핸들링이 안 되는 에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터널 서버 에러 500 에러인데, 이 500 에러일 경우에 어떤 파일에 어떤 펑션의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라는 거를 로깅을 하기 위해서 인스펙트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인스펙트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인스펙트를 쓰셔도 되고, 이제 센트리를 쓰셔도 되거든요. 저도 센트리를 쓰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센트리를 쓰고 있고요. 대기업 중에서는 페이스북이 현재 센트리를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500에러를 잡아줄 수 있고, 뭐, 다른 에러도 내가 명시적으로 설정만 해놓으면, 해당 에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에러가 나면 사실 개발자들이 먼저 500에러가 난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센트리는 이런 거고요. 제가 나중에 센트리를, 프로젝트에다가 붙일 건데, 그때 같이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 한 달에 5,000개까지, 네,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0 에러가 나오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센트를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이 스테이트 유저는 이제 그 토큰을 디코드한 다음에 그 토큰 디코드한 내용을 이제 유저에다 넣을 거고요. 이 안에서 이 미드웨어 안에서 뭐 다시 유저 상태에 대해서 DB를 조회를 해도 되는데 그 방법은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 DB를 조회를 하지 않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고 그 유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JWT를 쓰는 거거든요. JWT의 가장 큰 목적은 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고 유저의 인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유저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써야 되는 필수 내용들만 JWT에 넣고 미드웨어에서는 JWT를 디코드만 해서 이 스테이트 유저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진짜 다시 새로 유저 정보를 조회해야 된다면은 이제 펑션 레벨에서 네, API 엔드포인트 레벨에서 다시 조회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 헬로우 트러스트는 트러스티드 호스트 안에 있는 건데요. 자, 여기다가 하나 적어놔 봤어요. 이제 지워도 되는데 왜 적어놨냐면 헬로우 트러스티드가 제일 먼저 떴죠. 그리고 이 밑에 토큰 밸리데이트로 가보면 요게 떴어요. 요게 이제 프린트로 찍혔는데 제가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이 트러스티드 호스트가 먼저 실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헬로우 트러스티드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일로 들어왔는데 이제 미드레이어를 탄 걸 볼 수 있어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요 두 개가 요거를 프린트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데이타임 데이트, 데이트 넘버. 네, 요렇게 했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쿠키. 쿠키를 쿠키를 이렇게 브라우저는 이제 모두 쿠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쿠키에 대해서 어떤 쿠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쿠키를 가지고 제가 그 토큰을 확인할 거고요. 브라우저 단에서 접속하는 거는. 그리고 헤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더가 뭐 꽤 많죠.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 API를 띄우기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미드웨어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과 어, 언제나 항상 요청 때마다 수행해야 되는 거는 미드웨어에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 토큰 밸리데이터 미드웨어를 나중에 튜닝 하셔가지고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더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웨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스웨거랑 똑같이 생겼고 이제 API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문서화해서 요청을 알려볼 수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뭐 이거 쓰셔도 되고 이제 스웨거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스웨거가 더 좋아서 네 요거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게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쓰고 있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토큰을 가지고 이 미드웨어에서 토큰을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